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일날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고 70%까지 해주던 대출 40%까지 낮아집니다. 이게 맞나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 한도 차등화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요. 시가 15억 원부터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까지 대출,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대출을 6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을 뿐더러 2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25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이렇게 실거래를 보시면 엄청나게 활발히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갱신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요, 잠실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단지들 지금 32억 정도 합니다. 기존 대출은 6억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내 현금 26억이 있으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는 2억밖에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억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존보다 4억이 더 있어야지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책에 좀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입니다. 차주의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금리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1.5%에서 3% 대출 해줄 때 이만큼을 더 엑스트라로 붙여서 너의 DSR을 산정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1.5%에서 3%이던 걸 그냥 3%로 일괄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 더 안 해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앞에 말했던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보통 따라갑니다. 근데 미국 그리고 세계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의 대출이 조금 나오던 사람도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미리 3%를 그냥 적용해버리겠다. 이 내용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내려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살펴봅시다. 1주택자 전세 DSR 적용입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1주택자가 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안 살고 전세를 만약에 대출받아서 살고 있어. 그러면 이자 지금 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자까지 너의 DSR에 포함시키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만 근본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 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너네들도 건들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이런 거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 말씀드린 전세대출 DSR에 이거 산입하는 거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자 전세대출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세대출 1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비용만 이제 DSR에 산입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 비용은 크게 타격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치만 좀 무서운 건 앞으로 단계적인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DSR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원금에 대해서 본다. 이러면 사실 좀 이 규제가 조금 더 타격이 많이 가는 그런 규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살펴보시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입니다.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사실 이 내용은 개개인들에게 크게 영향이 가는, 타격이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9월에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6년 4월보다 앞당겨
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내년에 돈 더 안 빌려줄 거다. 주담대 내년에 더 받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험 가중치를 지금 15에서 20%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은행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려면 15만 원을 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규제로 인해서 20만 원이 있어야 나한테 100만 원을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내년 26년 1월부터 적용되니까 예산 배정 자체를 적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년에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울 거고 대출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의 전략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팍 선택해서 정확하고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6월 27일 규제 나왔죠. 9월 9일 규제 나왔죠. 그리고 10월 15일 또 규제 나왔습니다. 앞으로 규제 안 나오리라는 법 없어요. 규제 나오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서울 핵심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멀어져야겠고 내 집 마련도 멀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고 정확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규제가 나오기 전에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보통 해야 되는 신혼부부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동산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0월 30일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고 그러면 이런 정책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무료 특강으로 완벽하게 담았으니까요. 10월 말일에 있는 무료 특강 들어오셔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 완벽하게 세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특강 참여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 함께 살펴보시죠.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 그러니까 규제지역은 무조건 지정될 거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늘어날 거예요. 서울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강벨트 라인을 포함한 뭐 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규제지역 과연 어떤 규제가 적용되냐? 놀랍게도 기존에 70%까지 해주던 대출 40%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상가랑 오피스텔도 70%에서 40%까지 LTV를 낮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건드려야 되나 싶긴 하지만 지난번 이재명 정부 때 우리 다 봤죠.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뭐 아파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랑 돈이 좀 몰려서 여기도 가격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이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용 맞아요. 70%에서 40%로 줄인다 이 내용인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도 주택 비율을 좀 줄인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Q&A나 뭐 정부 브리핑을 살펴봐야겠지만 뭐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무주택자나 생초 특히 뭐 신생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은 좀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세대출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전세대출 가지고 있으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3억 원 넘는 아파트 취득하지 마.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대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내가 할 집 있으면 전세 살지 마. 뭐 이런 내용과 일맥상 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대출을 내가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하고 나서부터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정부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억 이상 대출을 은행에서도 심사를 했고 신용도가 되니까 대출을 해준 걸 텐데 뭐 이렇게 대출이 된 사람은 아예 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사지 말아라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이 있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걸 다 싹 연끌해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자, 네 번째입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취급 시 추가 주택 구입 제한입니다. 네, 이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공급, 앞으로 있을 재개발, 재건축에 좀 차질이 있진 않을까 생각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뭐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이런 거는 이미 구구 대책으로 이미 대출이 안 됐었죠. 근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는지 이거는 정부 브리핑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선택을 해서 중요한 입지에 내 자산을 배치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 특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을지 무료 특강 10월 말에 준비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중요한 정보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니까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이나 지인이 피해가지 않도록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